1995년 1월 14일 미국 텍사스주 보몬트. 부모와 매일 안부를 주고받던 딸이 10번이 넘도록 걸려오는 전화에 응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적이 없었기에 걱정이 됐던 부모는 그녀의 집으로 향합니다. 초등학교 교사인 31살의 메리 캐서린 에드워즈는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가 집으로 들어섰을 때 집안의 인기척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곧 욕실에서 딸이 사망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는 등 뒤로 수갑을 채운 채 욕조에 빠져 익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물속에, 다리는 바닥에 놓인 채 욕조 가장자리에 걸쳐져 있었습니다. 즉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고 집안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욕실에 샤워 커튼이 찢겨 있었고 침실에서는 침대 시트가 찢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제 침입의 흔적은 안 보여 수사관은 마리가 순순히 문을 열어 집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저지른 범행이라 판단했습니다. 마리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그녀는 익사로 사망하게 되었고 사망 전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그녀의 몸에는 엉덩이에 손가락 모양의 타박상을 포함하여 몸 곳곳에서 30여 개의 폭행 흔적이 나왔습니다. 범인은 그녀를 제압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녀의 몸에서 남성의 정액이 발견되었지만 이미 등록된 데이터베이스에 일치하는 DNA는 없었습니다. 범인을 밝혀내기 위해 다방면으로 수사하지만 교사였던 그녀는 타의 모범이 되는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웃과의 마찰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는 하루 전인 1월 13일 오후 5시쯤 일터인 초등학교에서 퇴근 후 반려견을 산책시키고 와인을 마시며 남자친구와 통화한 것이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과 직장 동료 모두 사이가 원만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기에 누군가와 문제를 일으킬 요소가 없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범인의 실마리를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범인은 현장에 정액 외엔 어떤 증거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윤곽도 잡지 못한 채 25년간 보몬트 교사 살인 사건은 미해결로 남아 있었습니다. 2020년 4월 텍사스 경찰은 사건에 대한 수사를 재개하고 메리의 성폭행 및 살인자를 체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에 대해 6,000달러의 보상금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첨단 DNA 검사와 새로운 법의학 유전자 계보학을 활용하여 범죄 현장에서 알려지지 않은 인물을 식별할 수 있는 새로운 수사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수사 당국은 범인의 DNA로부터 친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형태의 정보를 추출한 뒤 범인과 친족 관계로 추정되는 사람들을 찾아내 일종의 유전자 족보를 만들었습니다. 마리에게서 발견된 정액의 DNA가 DNA 유전적 계보 사이트에 업로드된 후 DNA가 비슷한 몇 명을 발견했고 그들의 가계도를 그리며 범위를 넓혀갔습니다.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수사팀에 DNA를 제출했고 그리고 그 끝은 61살의 우버 택시 운전사 클레이튼 포먼이라는 남성과 그의 동생에 닿아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두 사람의 신원을 확인합니다. 포먼의 남동생은 어떤 범죄 경력도 없이 인생을 깨끗하게 살아왔으나 클레이튼의 범죄 경력을 살피던 중 눈에 띄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클레이튼은 과거 한 사건으로 죄를 인정하고 3년의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1981년 비가 많이 오던 날 그는 주유소에서 발이 묶인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의 차는 문제가 있었고 그는 피해자에게 집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망설이는 그녀에게 그와 함께 있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끼도록 하기 위해 자신이 경찰관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차를 몰고 가다 그는 차를 세우고 그녀의 양손을 등 뒤로 해 벨트로 묶은 뒤 목에 칼을 대고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등 뒤로 결박한다, 성폭행, 경찰관이란 거짓말, 마리 사건에선 경찰과 관련된 수갑을 채웠다. 수사관은 두 사건이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해 클레이튼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수사를 이어가자 마리와 클레이튼은 이미 알고 있던 사이로 밝혀집니다. 두 사람은 보몬트에서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었습니다. 클레이튼은 1978년, 마리는 1981년에 졸업했습니다. 클레이튼은 1982년 결혼했는데 부인이 마리의 친구였고 마리는 신부의 들러리를 서기도 했습니다. 그와 그의 아내는 마리가 살해되기 2년 전인 1993년에 이혼했지만 두 사람은 마리의 장례식에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클레이튼의 집 앞에서 잠복하던 수사관은 그의 집에서 나온 캔 음료수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DNA와 마리에게서 발견된 정액의 DNA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플레이트는 마리에게 원한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자신의 성욕을 누르지 못해 알고 지내던 마리를 찾아가 해소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친구의 전남편으로만 여겼던 남자로부터 급작스레 공격이 들어오자 최선을 다해 방어해 보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2021년 9월 22일 클레이트는 마리 캐서린 에드워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아직 재판의 결과가 나오지 않아 형량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